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진행하는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방정론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자, 오늘은 만약에 시간이에요. 네. 만약에 뭐뭐뭐 했다면. 네. 사실은 이게 만약이라고 가정하는 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는 이제 뭐 미래니까 그쵸. 만약에 되는데, 이제 지금 저희가 주로 얘기 나누는 건 과거에 있었던 과거형이죠. 네. 또 현재가 진행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또 상상의 범위가 훨씬 더 넓어질 수도 그쵸.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의 만약에는 뭡니까? K9 얘기했을 때 이 같이 다뤄달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준비해봤는데 오늘 만약에는 K1 전차가 개발되지 않았다면으로 해보겠습니다. K1 전차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뭐 본격적인 내용 얘기하기 네. 전에 그냥 우리 박 의원께서 K1 전차가 개발되지 않았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기갑 전력은 자주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레오파드 아니면 예전에 M 시리즈를 계속 네. 그거의 발전형들이 있지 네, 않았을까 정확하게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이렇게 한 줄 정리가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네. 만약이라는 건 여기서도 뭐 수만 가지 그렇죠. 뻗어나갈 수 있는 거 네. 아니에요? 일단 한국군에게 전차가 주는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한국 전쟁 때 정말 잘 싸웠어요. 치열하게 싸우는데 저쪽에서 들리는 거야. 전차다! 전차가 나타났다! 그 난생 처음 본 병사들은 그땐 진짜 전차라고 안 무서웠죠. 하고 땡크다 뭐 이러지 네. 않았을까? 근데 난생 처음 본 거죠. 뭐 쇳덩이가 굴러오는데 총을 쏴도 안 돼, 수류탄을 던져도 안 돼. 그러니까 잘 버티던 방어선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낙동강까지 밀려가게 된 거죠. 임진왜란 때 저 조총 본 거죠. 왜군이 거북선 봤을 때 느낌 비슷하지 그렇죠. 않을까 이런 아마 생각도 들고. 조선군은 조총 봤을 때. 조총, 저 뭐야? 그렇죠. 저 소리만 났는데 여기서 사람이 왜 죽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트라우마가 되게 깊었고 한국 전쟁 이후에 분단이 되고 나서 이제 남북의 군사 경쟁이 시작됐을 때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주요 카드 중에 하나 역시 기갑 전력이었어요. 뭐 이제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번갈아 받으면서 뭐 최종적으로 T-62까지 도입을 했고요. 그게 어떤 전투력의 뭐 근간이 됐겠죠. 그렇죠. 예, 척도가 될 기상전에서. 수도 있었고. 네. 예. 그다음에 T-62 들여왔을 때 돌았던 얘기는 T-72도 곧 들여오겠구나 라는 식의 정보가 입수돼갖고 들어왔다 그랬죠. 그냥. 그래서 한국군도 우리도 전차 전력을 갖춰야 되는데 한국 전쟁 때 직후에 받았던 M4 전차 셔먼, 그 이후에 M46, 47 이렇게 48까지 받았는데 요거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전차 전력 늘려야겠다라고 70년대 이제 여러 가지 구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나왔던 거는 당연히 한국전 때 그 미군이 사용했던 M60 네.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싶다라고 미국이 요청을 했는데, 미국은 야 M48 가지고 될 거야 라고. 미국은 뭐 그때 예. 들어줄 이유가 1도 없었을 테니까. 70년대는 후반쯤 되면은 대한민국과 미국 정부 사이도 별로 안 좋았고, 맞아요. 미국에서 주한미군도 철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M60을 뭐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라이센스 생산하고 싶다고 했을 때 거절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로 시선을 돌립니다. 어찌됐건 똥줄 타는 건 우리 정부였을 테니까. 네. 우리 군이었을 테니까. 네. 예. 그래서 독일이 또 2차 대전 때 전차의 강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때쯤 되면 레오파드 전차를 개발하기 시작해서 배치하기 시작할 거라서 레오파드 1이나 2, 아마 레오파드 1이 되겠죠. 이 전차를 라이센스 생산하고 싶다라고 요청을 해서 독일 정부에서는 앉아서 파는 거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요 얘기를 다시 미국이 듣고 이러다가 이제 한국 시장 놓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다시 들어서 야 그러지 마 우리가 만들어줄게. 이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K1 전차였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K1 전차는 한국형 전차라고 얘기하지만 개발은 미국에서 한 거였고 생산은 우리가 하는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도예요? 이게 얘기 나온 건 70년대였고 그다음에 84년에 K1 전차가 양산되기 시작했죠. 근데 그게 이제 두 가지 아니었어요. 그 전력을 갖다 상승시키는 안이 두 가지였는데, 아니라기보다는 동시에 시행되죠. 하나는 갖고 있는 M48을 업그레이드를 시킨다. 그거는 이제 그거대로 사업을 진행했고, 문제는 한쪽에서 그거 갖고 부족하니까 그쵸. 차기 전차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도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는 M60을 원했죠. 그런데 그게 이제 틀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M48 개량했던 게 3K, 5K라고 한국군 개량형이 나왔는데, 그거는 근본적인 개량형은 아니었고 뭐 야간 조준 장치의 부착이라든지 일부 뭐 장갑이라든지 주포가 확장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명백히 한계가 있었고. 아니요. 확장은 됐죠. 네. 다른 국가의 A3나 A5로 똑같이 된 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그것들이 어떤 신형 전차를 갖다 개발한 게 아니고 네. 기존에 있는 그렇죠. 그런 전차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전 때 우리가 이제 전차 네. 탱크를 보고 놀란 가슴을 네.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필요하다 맞습니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면 한국전 끝나고 나서 20-30년 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제서야 이제 우리도 무언가 어찌 보면 씨앗을 틔우는 네. 건데 그 타이밍이 만약에 없었으면 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 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선택의 방향이 있었죠. 뭐 M60을 만약 미국에서 그냥 그래 라이센스 써라. 생산해 예,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레오파르드 1이나 그 개량형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독일 것이 들어왔다면 네, 또 두 달라지는 가지 거고. 안이 네. 있는데 쫙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를 현실화했던 나라가 있었어요. 어디냐면 고개를 들어서 볼 수 있는 터키죠. 튀르키예. 네. 예. 튀르키예가 튀르키예 얘기를 참 자주 합니다 저희가. 예.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M48도 가지고 있고 M60도 가지고 있고 레오파르드 계열 전차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M48, M60 그다음에 레오파르드 모두 지금 세대랑 맞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량 작업을 해야 되는데 특히 레오파르드 1 같은 경우는 독일 현지에서도 방어력이 너무 약하다. 왜냐면 주조용 장갑이니까 이거를 개량하려고 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스라엘제 개량 키트를 사서 부착했어요. 그거 다 터키 돈이었습니다. M60도 또 개량형 키트를 또 사서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전차를 그냥 도입해서 써야 되는데 이 전차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또 돈이 계속 들어간 거죠. 개량 사업에. 그러니까 차기 전차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사라진 게 있더라고요.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그러면 말하자면 일종의 낭비가 심했겠는데요. 이중 지출이죠. 새는 돈이 있었을 네. 거 아니에요? 예, 낭비도 심하고 유지보수할 때 제때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죠. 왜냐하면 부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뭐 하세월이다. 그러면은 페이퍼상으로는 뭐 수백 대가 있어도 가동률은 훨씬 떨어지는 거예요. 예. 또 있어도 써먹지도 못해. 그냥 그렇게 되면 그냥 고철덩어리 아니에요? 세워두는 거죠. 네. 전쟁 나면은 시동도 안 걸리고. 예. 터키도 그래서 뒤늦게 우리나라처럼 이제 차기 전차 사업, 그 유명한 이제 알타이 전차 사업을 시작했는데 90년대에 시작했거든요. 90년대에 시작했는데 지금 알타이 전차는 어느 단계냐면 이제 우리나라제 변속기랑 이제 파워팩 들여와서 성능이 테스트가 잘 되면 이제 생산할 거야. 거의 30년 가까이 걸린 거예요. 결국 그게 이제 튀르키예의 속도고 네. 또 이 대한민국 코리아의 속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타이 전차가 그나마 제 궤대에 올라선 게 어디냐면 2007년에 현대 로템의 기술을 받은 다음이었어요. 90년대 시작했으니까 거의 10년 동안 제자리 걸음만 했던 거였어요. 이게 왜 그랬느냐? 자체 개발에 대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원천 기술이라고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M48, M60, 레오파르드만 굴리다 보니까 아무런 기반 기술이 없으니까 야심차게 발표해서 뭐 스펙은 뛰어났지만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현대 로템에서 기술 받아서 한 단계 올랐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라고 했지만 또 10몇 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뭐 수출했네 개발했네 막 이렇게 그냥 언론에 플레이만 하다가 이제야 겨우 이제 다리가 잡은 거죠.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터키처럼 그냥 독일제 전차 그러니까 미제 그때 전차 필요한 네. 것, 뭐 가능한 것들만 네. 이렇게 우리가 됐다면 네, 들여와서 그냥 그것만 썼다면 전차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늘어났을 거고 첫 번째 그다음에 유지 보수할 때 그 부품 왜냐면 지금 레오파드 1이나 M60이나 미군이나 독일군이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품 수급에 막대한 문제가 하나 생길 거고 마찬가지로 전차를 우리가 K1을 84년도에 직접 생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지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양산시키고 개량형이 또 K1, A1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 그게 결국 K2로 가는 길이 된 거였거든요. 자체 전차를 세대에 맞춰서 만들 수 있었는데 터키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전차가 더 필요한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기반을 아무것도 만들어지 못한 거죠. 터키만 문제가 되느냐? 아니에요. 다른 후발 주자들 다 터키랑 비슷한 문제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필요하니까 싼 전차 사고 막 완성된 전차 사들여서 그냥 와 우리 전차 있어라고 했다가 한 10년 20년 정신 차려 보니까 야, 다음 전차 했는데 또 수입하려면 돈은 더 들어. 그리고 이걸 또 계속 그래서 안 돼서 그냥 있는 전차 굴리려면 야 방어력도 부족하고 주포 화력도 부족하고 야 센서도 달아야 돼 하니까 덕지 붙이기 시작하니까 전차 성능도 들어간 돈에 비해서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부품 수급 더 어려워지고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예. 이게 후발주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지금 말씀하신 튀르키예뿐만 아니라 여러 후발주자들이 그런 비슷한 그럼요. 네. 시행착오를 겪었다면 우리는 아닌 거잖아요. 다행스럽게. 네. 예. 우리랑 비슷한 길을 간 또 다른 국가들이 있습니까? 후발주자 중에 우리처럼 전차를 자체 개발한 나라는 또 웃기게도 튀르키예밖에 없어요.
근데 그 튀르키예는 우리보다 몇십 년이 늦어버리는 거예요. 그나마 튀르키예도 우리나라가 잘 선전해서 이렇게 된 거지. 튀르키예 정도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선전해서 그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좀 놀랬어요. 우리가 그 당시에 우리 본의의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예. 만약에 미국이 M60을 야 그래 니네 써. 라이센스로. 라이센스도 그렇지만 한 몇 대 필요해? 300대? 야 우리 줄게. 싼 값에 가져가. 아 당시에 이제 뭐 외교적으로 뭐 어떤 그럼요. 수완을 발휘하거나 만약에 그랬다고 네. 했을 때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도 독일이 갖다 쓰세요. 라이센스는 해도 돼. 라고 했다면 우리한테 지금은 독이 됐겠죠. 저는 이렇게 봐요. 진심을 다한다면은 뭔가 결과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6.25 전쟁, 그 한국 전쟁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쇼크를 우리가 받았다는 네. 거니까. 앞서 말씀 주셨던 것에 조금은 다른 결일 수도 있는데 만약 K1이 어쨌든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설계한 거잖아요. 네. 예. 그걸 그대로 그냥 들여와서 했다면 우린 그 설계사상대로 그냥 생산한 건데 뭐 그러면 M48을 또는 M60을 라이센스 생산한 거고 크게 다를 건 네. 없어요. 생산에 대해서. 거기까지만 보자면. 네. 예.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노력이 있었냐면 그 시제 차량을 처음에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예. 미국에서 아하. 막 연구하고 또 한번 시험하고 굴려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그러면 시제 차량 5대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그러니까 현대전공이죠. 그 당시에는. 현대 전공. 야 오랜만에 듣네요. 네. 현대전공 기술자들이 정말 밤새 가면서 그 당시는 또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고 예. 거기에 조금 더 보탬이 된다면 제너럴 다이내믹스에서 왔던 기술자들이 좀 도와줬던 거고요. 그래서 시제차 5대가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 국토에서 굴리고 이거 안 돼. 그래서 자료에 보면은 앞서 미국에서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만들었던 거하고 우리 시제 차량하고 비교해봐도 많이 달라요. 특히 그래요? 예, 이쪽 뒷면 쪽은 엔진 쪽으로는 너무 많이 달라요. 아하.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런 기본이 있었기 때문에 K1이 나오고 K1A2가 나오고 K2가 나온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로우 키트라고 부르거든요. 한국형 전차 사업.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설계를 해주고 우리가 들여왔는데 모양은 M1 에이브럼스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크기가 작아서 뭐 일부에서는 뭐 베이비 에이브럼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긴 한데 사상 자체가 다른 게 미국은 평원에서 대규모 전차전을 그렇죠. 상정해서 만들었다면 우리는 한국형에 맞는 그러니까 산지가 많고 산악지형에다가 뭐 대규모보다는 한 전차 중대급으로 매복전이 좀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결정적 크기도 되게 작게 만들었고 다운사이징하고. 네. 현수 장치에서 전차가 앞으로 기울어져서 고각에서 사격할 수 있거나 이제 저각으로 사격할 수 있거나 고각으로 사격할 수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국 지형에 맞게 만들어 놓고 K2를 수출하게 될 때 뭐 극지형 그다음에 사막형 이런 것들을 버전을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 길이 됐고 네. 우리나라가 이제 산악지형이라는 건 확실히 이건 우리의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상황에 맞는 무언가가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네. 예전에 그 훈련할 때 보면 말이죠. 실제 전차가 없으니까 훈련에 실제 전차가 등장을 안 하니까 노란색 노끈을 그 전차병 4명이 서요. 노끈을 묶습니다. 그리고 깃발을 흔들죠. 비키세요 전차 갑니다. 그럼 와 전차다 매복해야 되는 거야. 저는 헬기 탑승 훈련을 한 적이 있는데 헬기 타고 강습 훈련한 적이 있는데 헬기는 딱 한 번은 오고 나머지는 우리가 훈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긴 의자 가져다 놓고 이거 헬기다. 예, 물주전자로 이렇게 헬기 이렇게 해서 모양을 그려. 이제 헬기에 탑승구가 양쪽에 있잖아요. 탑승구는 안 그려놔요. 그리고 이제 뛰다가 물주전자를 금거놓는데 밟으면 기체에 부닥친 거다. 훈련한 적이 있었죠. 큰 부상을 입게. 네. 예전에 5기갑 여단 출신 분이나 1기갑 여단 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을 텐데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2사단의 전차대대하고 우리 K1 전차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기갑 여단의 전차대대하고 모의 교전들을 많이 했었어요. 모의 교전. 실제로 정말 전차전 산악지형에서 전차전을 했는데 전차를 실제 기동하면서 네. 그렇죠. 100이면 100 우리가 이겼어요. 네. 100이면 100 우리가 이겼다. 그럼요. 그 얘기는 뭐야? 에이브럼스도 상당한 수준의 그렇죠. 전차죠. 중무장 전차고. 그런데 우리가 이겼던 이유는
앞서 말씀했던 그런 이유, 우리 지형의 어떤 네. 그런 것이 토대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자료 사진 찾다가 되게 유명한 사진 찾았는데 팀 스피릿 훈련 때였을 거예요. 격파 판정을 받은 M1 전차 하니까 전차병들이 나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옆에 이제 K1 전차가 아주 기세등등하게 당당하게. 지나가는 네, 장면이 찍힌 게 좀 그 있었죠. 사진 저도 본 것 같아요. 네. 쭈그리고 앉아 있는. 네. 쭈그려 앉아서 담배 피고 아이 망했네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기세등등하게. 우리 뭐 군에서 훈련 받아 보신 분들은 다 그 기분 아실 테고 대한군 하면은 네. 멸공띠 뒤집어 그쵸. 매고 여기 어깨 자르고 네. 그러고 아저씨 죽었어요. 네. 그럼 쪼그리고 앉아서 담배 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20년, 30년 지나고 나서 봤잖아요. 우리는 미래에서 이걸 보고 있으니까 예. 이 결정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M60 패턴을 그럼요. 라이센스 생산하거나 얘기 잘해서 좀 받아오는 거. 그다음에 독일이랑 얘기해서 야, 그 당시 독일제 전차를 우리가 굴릴 수 있었어? 라고 하는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들을 다 이겨내고 국산 전차를 이렇게 한국형 전차, K1 전차라고 하지만 우리 때는 88 전차라고도 많이 불렀거든요. 야 오랜만에 네. 듣는 88 전차. 그 전차를 우리가 직접 만드니까 중요한 게 우리가 직접 만들어 봐야 돼요. 이 되도 안 되든. 아니 뜯었다 네. 붙였다라도 한번 해보는 네. 게 예, 그- 분명히 예. 그렇게 시작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서 K2 흑표하면은 전 세계 전차 막 순위권 할 때 5위권에 안 들면 이제 어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아. 이게 일반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요새는 보니까요 차량 그 보닛을 한 번도 안 열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차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문제인데도 본인이 모르니까 뭐 보험 출동을 그쵸. 부른다던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정비소가고. 네. 시간을 버리고 비용을 버리는데 예전에는 엔진 오일 다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색깔 보고 뭐 이렇게 네. 했었잖아요. 요새 그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뭐 몇 킬로 탔으면 무조건 그냥 가는 그죠. 거예요. 네. 저부터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열어보거나 한 번쯤 뜯어보신 분들이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예를 들어서 정비소가 많아. 어. 그다음에 뭐 그런 차량 서비스가 잘 돌아가면 괜찮은데 그럼 정비소가 막 그렇지. 줄도서 내버리거나 어디 아니, 뭐 섬에 들어갔는데 정비소 그죠.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 집에 이제 정비소 아저씨가 어디 갔어. 돌아버리는 거죠. 전차가 딱 그런 거죠. 전차가 기동할 때가 언제겠습니까? 전쟁 때겠죠. 전쟁 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 때 블루핸즈 쉬겠죠. 그렇죠. 특히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느끼는 게 뭐 항공기도 중요하지만 공세에서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전차였거든요. 서방제 전차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이제 주변에 뭐 PT-91 같은 그 폴란드 전차 얻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전쟁에서 그렇게 필요해서 손 벌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나라의 전차 개발 사례, 근데 많지가 않다라는 네.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전차 기술이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만의 기술을 갖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다. 아, 네. 어렵죠. 네. 방어력과 공격력 모든 걸 갖춰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인프라들 탄약 체계 다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몇몇 유럽의 강국들 그리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우리 이런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은 거고 또 하나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전쟁 기념관을 갔을 때 거기에 K1 전차 모형이 아니라 네. 실제가 있어요. 그 전차가 그냥 전차가 아니라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혼을 모두 갈아 담았던 그 시제 5대 우리 쪽에서 했었던 그 전차 중에 한 대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현대전공 아저씨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좀 그런 걸 전쟁 기념관에서 그쵸. 전시를 해도 그냥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랬었던 차라는 걸 좀 자,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하더라고. 우리 밀떡 구독자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야 네. 됩니다. 용산 가서 전쟁기념관 지나다니실 때 야 저기 저 탱크 보이지? 저기 어떤 탱크인지 아니? 이런 거예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이 인싸가 되실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어우 야, 너 탱크 전문가구나. 그렇죠. 밀떡을 들어.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빌드업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야, 네. 여러분 밀떡을 들으십시오. 이거 네. 안 통해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을 해주고 빌드업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작가님 앞에서 내가 너무 뽕뽕을 잡았네.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이 중요한 게 전쟁을 기념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일단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 기념할 명칭이 안 맞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긴 한데 저는 전쟁은 기억해야 된다고 봐요. 기억은 해야죠. 예, 전쟁을 기억하지 못하면 전쟁이 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쁜 일은 잊어버리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밖에 없고 K2 전차가 K1 전차가 그 기억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K2 전차 같은 경우 중요한 게 K3 전차로 갈 수 있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단계를 건너뛰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기반이 없던 데가 예를 들어 서키를 예를 자꾸 들어서 튀르키예 예를 들어 그렇지만 알타이 전차를 배치했다 그래도 지금 타이밍이 좀 늦은 거죠. 다른 나라의 그 세대 전차보다. 그때쯤 되면 우리는 이제 K3 전차에 대한 개념 설계라든지 이게 나오기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10년, 20년 뒤처지는 거죠. 네. 한번 타이밍 놓치면 못 따라잡아요 이제. 특히 국방은 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투입되는 비용이 많고 효과가 적기 때문에 다른 데 쓸 돈 그리고 한번 투입해서 효과를 보지 못하면 더 안 쓰는 거예요 이제. 다른 데 쓸 때 많으니까. 그리고 그 우선권이라는 걸 판단하는 것은 국가마다의 기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오늘 만약에 재밌었습니다. 만약에 K1 개발이 실패했다면 뭐 생각하기 싫지만 뭐 다른 나라들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만 적어도 지금 우리 전차 기술은 뭐 세계적인 것이다. 그렇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